네, 마감을 앞둔 오후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수가 무난해서 시장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별로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시장 얘기는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시장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리뷰가 있습니다. 오늘은 K옥션. 네, 제공약주였습니다. 네. 7월 7일 날 말씀드렸고요. 사실 6월 달에 좀 큰 수익을 좀 안겨줬었고 눌림이 좀 나오길래 다시 재차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볍게 목표 가격을 터치를 좀 완료를 했습니다. 목표 가격을 터치를 5,300을 완료했고요. 오늘 이제 올라간 요인들은 뭐 STO 관련된 가상자산 법안 관련된 부분들이 또 국회에서 또 임시 관련된 부분들 상정이 됐다는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STO 토큰 먼저 처리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현재 이 지금 여당의 제스처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뭐 여기 전고점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여기서 또 이제 바로 여기서 올라탔다가 여기서 좀 지지받고 조금 횡보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6월 25일 날 이 상한가를 찍은 날 이틀 동안에 여기 매물대에서 약간 좀 이제 약성 매물대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까지 소화를 못하고 좀 주저앉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9월까지는 이쪽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 가격 좀 제시해 드릴게요. 2차 목표 가격은 5,300원에서 700원 더 올려서요. 6,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6,000원 가도 아직도 낮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옥션 시리즈 다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서울 옥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대장은 K옥션이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들고 가보자라고 네. 리뷰 도와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시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고 표현하려고 하면은 등락 비율을 좀 봐야 되겠죠. 뭐 ADR 지수라고 하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은 경우는 현재는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좀 더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잘 버티고 있고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는데 어쨌든 시장이 좀 기대하는 거는 이쪽에 좀 눈이 쏠려 있다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을 하나씩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MC를 겨냥한 연준의 7월 FMC를 겨냥한 이 주요 인사들의 이제 멘트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참 본인 스스로 사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너무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실제로 사퇴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하지 않는 한은 힘들 텐데 지금 이제 루트니 상무장관이죠. 이게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베센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금리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금리는 조금 이제 좀 약간 낮춰도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이것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봤을 때는 금리 때문에 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벌써 지금 2%대 미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한 두 차례 정도를 좀 선제적으로 진행했었죠. 미국은 지금 어찌 보면은 계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도 뭐 아시다시피 그 남자가 최악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또 깜짝 뭐 또 사태 관련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찌라시들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파월 금리 인하 해줘. 요거를 지금 이제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표가 경제 지표가 미국 쪽에서 지금 괜찮아서 너무 금리나 좋아. 기대감이 좀 너무 지연되고 있는 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아서 완전 진짜 골디락스의 거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관세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관세를 처리한 게 아니니까 조금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좀 그 의견들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속 우리는 너무 긴축적이고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7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지금 이제 7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연준 위원들의 시선이겠죠. 파월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원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윌러는 일단은 아래쪽에다가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슬금슬금 내부에서도 좀 균열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지금 버티고 있고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는 원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결국 뭘까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M2라든지 이런 통화 증가량들, 유동성들이 이제 조금씩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뉴스입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안내인데, 아마 이제 뭐 소득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좀 평균적으로 일단 이번에 만약 신청을 하시면 15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주민센터에 뭐 방문하신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이걸 사면은 이제 이걸 받으면 대부분 이제 건기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고기를 사 먹겠다, 소고기를 사 먹겠다, 시장 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번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게 하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12일이 지나면 여러분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 미리미리 하시라는 거.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저는 이거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을 우리가 미리 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잠시 뒤 결론은 이걸로 도달해 보겠습니다. 아마 결론 그림 띄워드리면 어떤 종목인지 딱 눈치가 나오실 것 같은데요. 결론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결론 보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앵커님? 네. 어떤 그림이죠? 피디님이 이니어로 엠벤골드라고. 엠벤골드네? 그렇네. 비슷한데 지금 매행형 TV 라이브 시청하신 분들 빨리 풍선 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BJ를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보면서 뭔가를 이제 돈 같은 게 있죠. 별도 있고. 별풍선이네요. 네, 별풍선이죠. 네. 별풍선을 쏘는 기업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가로 바로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수비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소비 쿠폰이랑 어떤 연관성을 얘기하고 싶으신 여기에다가 거죠? 민생 소비 쿠폰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에 대한 여분의 가치를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제 소득별로 다 이제 각기 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 꾸준하게 이제 이쪽에다가 돈을 쓰신 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원택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잖아요. 그때 이제 지인 그 의사분의 말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5만 원, 15만 원 받는다고 거기에다가 뭔가 와서 신규로 가는 사람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단골 손님들이 더 쓴다는 겁니다. 네, 더 쓴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아이디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숲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 다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민생 추경안 관련된 부분들 빠른 집행도 또 추가적으로 예고가 되어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달러 테더코인 가지고 있죠. 이 회사가 왜 테더코인 왜 가지고 있는지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대부분 이제 별풍선이라든지 이쪽으로 뭔가 이제 충전하고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더 코인 쪽으로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입금되는 코인들이 이쪽이라는 거겠죠. 이쪽을 통해서 뭔가 환전을 해가지고 별풍선이라든지 이런 걸 쏘는 프로그램, 이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좀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한창 돈을 뿌렸던 시기 아시죠? 20년도부터 21년도 말. 21년도 말부터는 이제 그게 코로나 시기 때인 거죠. 맞아요. 돈이 많이 풀렸을 그쵸. 때는. 그리고 21년도 말에는 기가 막히게 FMC 전날에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21년도 11월 9일 날이죠. 이때 파월 윤준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돈 뿌린 걸 걷어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긴축에 대한 의사를 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부터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때 빠진 기업들 많죠.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 카카오 많이 빠졌고요. 전번에 빠졌는데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매출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 물론 20년도, 21년도 대비해서 유동성을 풀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지만 그래도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장대 음봉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재미나게 표현하자면 이제 이전에 그 변형 드라마 중에서 푸른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푸른 거탑. 옛날 네. 사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푸른 거탑 네. 매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른 거탑 11만 5천 원 선, 11만 5천 원 선 목표 가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8만 8천 원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넥스 트레이드 시간에서 좀 최근에 상한가 찍고 막 밀리고 약간 이제 거래량 없이 밀리는 이제 경우 많거든요. 통상 이런 봉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소화하고 올라가는 게 최근의 특징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신고가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노리면서 수급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또 참고해보면 올해 좋아요. 이후로 광고 수익이 또 실적 부문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네. 좀 잘 참고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방에서 어떤 얘기 준비하셨죠? 네, 오늘 무료 방송 오후 4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증시가 아까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창진 아나운서 분과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약간 좀 멜랑콜리하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돈이 지금 딴 데로 새고 있으니까 증시의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 코인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점차.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이더리움도 사상 다시 또 52 신고가 기록했고요.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코인들 관련된 부분들 그쪽으로 아마 가을 3분기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 관련주, 특히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투자자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경해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돈이 좀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얘기뿐만 아니라 코인 얘기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4시 네, 무료 맞아요. 방송 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했고요. 엠비엔골드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